자, GTQ 시험. 그 중에 이제 포토샵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인데 2급 2번 문제. 2021년 6월 26일자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20점 배점 문제라 여기까지 푸시면 40점. 4번 문제를 풀면 35점 해서 합격 점수인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가 조금 1번보다는 좀 복잡해 보여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이미지를 문서 2급 문제에 2번과 3번과 4번을 가져다가 쓸 것이다. 자,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N을 누르신 다음에 새 문서를 정해줍니다. 이 보통 이 CS6로 시험을 봅니다. CS6는 이러한 new document 만들 때 이렇게 나와요. 웹에 맞추셔야 되겠고요. 400 탭 누르고 500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러분이 CC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트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컨트롤 E 하시면 그냥 하얀 배경에 있는 공간처럼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고요. 해당된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나는 부분에 3개니까 Shift 키 누른 다음에 포토샵 파일이 열려 있다면은 포토샵 파일에 휙 던져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던지실 때는 새 탭에 열릴 수 있게 위에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일단 페더 값은 0, 원형 선택, 뉴에 돼 있고요. 가운데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면서 Alt 키와 Shift 키를 꾹 누르시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원에 가깝게 잡히죠. 예, 지금 원에 가깝게 잡힌 겁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한 번에 잘 잡으면 좋겠죠. 근데 한 번에 못 잡고 범위가 잘릴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해야 되겠고 아니면 저 셀렉트한 공간을 조금 느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셀렉트 메뉴에 찾아가 보시면 트랜스폼 셀렉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시험용이기도 하지만 실무 작업할 때도 쓸 수도 있어요. 로드 셀렉션 점점점점 돼 있는데 이게 좀 컸으면 좀 작았으면 원하실 때는 요거 트랜스폼 셀렉션을 누르신 다음에 조금 멀리서 봐볼게요. 봐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유 변형이 아니에요. 점점점점 보이는 공간을 옆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너무 나왔구나. 예,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릴 수도 있고 예, 범위를 이렇게 약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엔터키를 쳐볼게요. 점점점점 보이는 셀렉션 상태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 크기가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겠고 컨트롤 J가 더 빠를 것 같네요. 그리고 불필요한 저 파란 공간은 지워 없애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반대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현재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탭키 누른 거예요. 이거 원본이니까 이렇게 좀 밑에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T 자유 변형 누르시면서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전탈을 안 쓰시고도 빨리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메뉴 위치가 기억이 안 나시면 컨트롤 T한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계통으로 색상을 보정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을 생각해서 지금 풀어보자면 이런 경우는 이 원형 부분만큼을 별도로 비약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 비약 카피한 대상을 플립 호리전탈을 처리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 이렇게는 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또 안 맞으니까 셀렉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트랜스폼 셀렉션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모질라. 예, 이렇게 해주고 요만큼을 비하 카피 컨트롤 J. 자, 밑에 하나 있는 얘는 요 원형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 주되 지금 만든 이 사본 위에 있는 이 사본에다가 범위 지정할 필요도 없죠. 컨트롤 U 휴 세츄레이션의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메뉴죠. 컬러라이즈를 필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휴라고 하는 부분에 이거는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겠고 채도에 해당되는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올려서 그림에서 원하는 자 지금은 아직 안 돌아간 상태죠. 예,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이 친구를 바로 크기의 변화 없이 주는 방법이 바로 에디트의 트랜스폼의 플립 호리존탈입니다. 크기의 변화가 있게 만든다면 그런 모양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탭 키를 눌러서 시험지랑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찻잔의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서 찻잔의 손잡이를 보시면서 컨트롤 T. 야, 이 섬세했구나.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이야 조금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렇지. 예, 이거였군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 둘이 이 조합이 됐을 때 그림에서 보고 있는 듯한 탭키를 잠깐 눌러볼게요. 그래서 저러한 유형이 나오는 거군요. 예, 네,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2급 2번 문제였죠. 예. 일단은 현재 화면에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보고 현재 그림의 모양이 나오게 꾸며보죠.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글자 같은 건 들어가지는 않아요. 가이드라인이 여러분들이 크기나 이런 거 조절하시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이 물건을 움직이다가 잘못해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걸 조절하다가 잘못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건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요거는 변형을 주기 전에 뷰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가이드라인을 못 움직이게 해주는 AC Alt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주셔야지 다른 작업할 때 가이드라인까지 섞이는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은 컨트롤 H를 눌러서 가이드라인을 잠깐 안 보이게 작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해요. 자, 그래서 그림의 유형에 맞게 가이드라인이 물론 보여야지 비슷한 유형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좀 크기가 좀 커져야 될 것 같네요. 뿔이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해주되 이렇게 걸리는 자 Alt와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제가 비율에 맞게 조금 늘려보고 있습니다. Alt와 Shift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느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래야지 여러분 손이 좀 안 가요. 저 원두 모양까지는 정확히 못 잡습니다. 여기에 걸쳐 있군요. 여기에 걸쳐 있어요. 여기에 걸쳐 있는 부분이 여기 좀 보여지네요. 야, 이게 좀 여기서 정확히 작업하는 건 좀 진짜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해줘야지 유사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커피라고 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쉽게 보였던 그림이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요소를 맞추다 보면 진짜 빠른 시간이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가깝게 지금은 최대한 가깝게 맞춘 거였고 이미지를 이렇게 도려내는 것 같은 작업은 뒤에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이고 있는
요 느낌까지만 일단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 자체를 하나를 사본을 만들어 볼게요. 어느 만큼을 사본을 만들어야 되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영역만큼이 사본이 만들어져야 돼서 네모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범위는 깔끔하게, 여기 그림 볼게요. 깔끔하게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외곽은 이런 필터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안쪽 부분만큼을 가이드라인을 쳐 놓으셨다면은 요만큼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자, 탭키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고 F7번 레이어를 볼게요. 요만큼을 비약 카피. 그래서 얘는 정상.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애가 필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정상적인 대상은 냅두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여기서 주라고 하는 필터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략 비슷하게 일단 나온 거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에 나와 있는 모자이크 타일 효과는 무엇인지, 필터 중에서 모자이크 타일의 위치를 찾아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넓은 그림한테다 적용 한번 해보죠. 필터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가서요. 일단 가장 편리한 게 필터 갤러리가 좀 편한데, 필터 갤러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대상들이 나와요. 스타일라이즈, 예, 여기에서는 모자이크 타일 효과가 있네요. 마침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침 단골로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봤고요. 저거는 밑그림에 무슨 요트가 보여 있는데, 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필터 갤러리,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재질과 관련된 텍스처 찾아내서 유형을 잘 보셔가지고요. 이 이름의 모자이크 타일, 우리말로 나오더라도 시험 문제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 다 동일합니다. 다른 값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켜놓으면, 자, 이제 탭키를 눌러서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여기 유형에서 보이는 듯한 이러한 장면이 그대로 구현이 됐죠. 이거는 그나마 좀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쉬웠지만, 그리고 이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이 글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시험 문제는 이 글자는 전혀 안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필터를 처리한 후에 이 안쪽에 있는 정상적인 이미지에다가 여기서 요구하는 안쪽 테두리 효과, 이렇게 하고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하는 부분이 액자 제작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안쪽 테두리 5픽셀짜리 여기 나와 있는 색값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안쪽 테두리 바로 액자 안쪽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죠. 제가 여러분한테 색상 반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다가 레이어 스타일 5픽셀 FC9, FFCC99니까 FC9라고. 색상 반전은 제가 구분을 위해서 보여드린 거지, 다시 원래대로 컨트롤 I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이 친구 내려가서 스트로크 효과, 자, 뭐 색상 반전으로 제가 좀 다르게 보여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친구였죠. 레이어 스타일 중에 FX 누르신 다음에 스트로크를 찾으셔야 돼요.
스트로크를 누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스트로크는 아우터, 안쪽 방향이 아니라 외곽 방향이거든요. 안쪽 테두리는 바로 포지션을 인사이드로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안쪽에 테두리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러가 여기 들어가서 FFCC99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FC9라고 했던 거예요. 두 자리에서 RGB라고 하는 저기 웹에서는 16진수라고 합니다. 바로 저 컬러를 넣어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다음에 픽셀의 값은 5픽셀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픽셀 줘봤고요. 다르게 요구한 게 있는지 볼게요. 없군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었네요. 끝난 게 아니라 안쪽 테두리도 주고 이 안쪽 테두리가 레이어 스타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줄 수 있는데 아주 고약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도 줄 수도 있고 안쪽 테두리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레이어 스타일로 밀고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디트의 스트로크 주기 해서 컬러를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지라 그건 제가 뒤에 다른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롭 샤도우라는 그림자 효과를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대상에다가 드롭 샤도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샤도우는 역시 특별하게 건드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값 정도가 나와서 그림자가 나와 있으면 되니까 OK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탭키 눌러서 원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봤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레이어 스타일의 안쪽 테두리가 아니라면은 이게 요 위에 레이어 스타일 이거와 이거 두 가지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원래는 이런 표현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 방법으로. 액자를 제작하는데 안쪽 테두리라. 이렇게 문제 푸시고 나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안쪽에 5픽셀만큼 저런 컬러를 넣으라. 자, F7번을 눌러서 레이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스트로크 넣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로크 효과가 안쪽 테두리를 지금 방금 전에 똑같이 준 거거든요. 근데 스타일을 쓰지 말고 테두리를 넣으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은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거나 해서 얘가 굳이 안 써도 돼요. 저는 안쪽 테두리 줄임말로 안테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체만큼을 로드 셀렉션을 한 후에 한번 멀리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안쪽 테두리만큼의 선택이 좀 이루어지죠. 이걸 로드 셀렉션이라고 해요. 컨트롤 클릭하는 행위를 바로 요 윗자리에다가 난 스타일 주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자 가서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 메뉴에 스트로크 필 앤 스트로크 여기 있구나. 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스트로크. 자, 메뉴 위치를 제가 여기 있네요. 중간에 있습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에디트 메뉴에 스트로크라고 중간에 있고요. 5픽셀짜리. 색값 FF CC99. 오케이.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 인사이드. 그래서 5픽셀짜리 색깔 안쪽 방향. 투명도는 불투명도는 100. 자,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결과물은 동일한 결과물을 좀 원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서 별도의 레이어를 안 만들고 난 다음에
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스트로크로 바로 레이어 스타일 중에 스트로크를 줘야 된다면 그냥 드롭 샤도우와 함께 안쪽 테두리에 스트로크 효과 중에 포지션 인사이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로드 셀렉션 한 후에 레이어를 만드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방법도 중요한 시험 문제. 이급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졌네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작업했던 파일들을 이렇게 다 묶어봤고요. 밑에 빈 공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스트로크 효과, 안쪽 부분에 테두리를 주게 하는 거. 범위가 없으면 현재 이 공간에는 스트로크는 문서 크기, 문서 크기에 맞게 에디트의 스트로크 정해져 있는 모양만큼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요한 게 범위를 꼭 지정한 다음에, 제가 지정을 안 했는데 이상한 문구를 내보냈네요. 에디트의 스트로크 오케이. 왜냐하면 nothing 스트로크 지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제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요만큼의 에디트의 스트로크 오케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들어가죠. 근데 묘하게 범위를 안 지정하고 주려고 했더니 계속 이상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셀렉트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까 가이드라인을 쳤던 방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이드라인은 제가 컨트롤 H나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정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면은 이게 1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에디트의 스트로크 그냥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지정할 만한 큰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그림 중에서 여기에 이 그림 조각만큼 지금 그림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 그림 조각만큼을 로드 셀렉션 하고 컨트롤 클릭하시면 돼요. 컨트롤 클릭하시면 무조건 형체만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 레이어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스트로크 줬던 겁니다. 함정이 많이 있고 많은 걸 좀 요하는 건 아닌데 허점이 좀 많이 보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의로 만든 레이어이기 때문에 지워보겠고요. 그룹은 제가 편의상 묶었던 거라 컨트롤 Shift C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절반의 성공이었네요. 절반의 성공. 그러면 남은 부분은 글자 쓰기만 하면은 이 어렵게 느껴졌던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졌네요. 맛있는 커피는 좋은 온도로부터 바탕 색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네요. 이 바탕이라는 게 있을 필요는 없는 건데 글자 색깔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에 보니까 하얀 색깔 테두리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자가 고스란히 쓴 게 아니라 프래그 이렇게 좀 깃발이 흩날리는 듯한 이러한 그림을 좀 띄고 있는 이 장면. 아차, 놓친 이미지도 하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림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원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주는 게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 글자 쓰는 건데 깜빡할 뻔했습니다. 자, 준비한 이미지 중에 원두를 찾아보겠습니다. 원두가 밑에 깔려 있네요. 맨 위로 올리는 방법.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대괄호 닫기, 디귿자 형태의 괄호가 대괄호 닫기죠. 열어봤고요. 작업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탭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지에 속지 않게 이미지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V는 영문키 상태에서는 바로 검은색 화살표에
일반 화살표의 단축키죠. 그냥 툴바 선택하신다 하시면 돼요. 예, 이거 보이면 또 꼬일 수가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두꺼운 거, 가는 거. 이쪽이 두꺼운 거. 잘 봐야 되겠네요. 두껍고 가늘고. 예.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물체를 깔끔하게 오리면 참 좋은데 그림 조각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셔가지고요. 일단 돌리고 보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유변형 컨트롤 T 그리고 Alt 키를 누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다 못해 입장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플립 호리존탈의 제일 빠른 표현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하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Alt키 누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바로 터치도 되고 뒤바꾸기도 되는 아주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지금 맞겠지? 비율은 좀 잘 보세요. 찌그러져 있네요. 자, 일단은 요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비슷해. 그리고 억지로 많은 부분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많은 부분 하지 마시고 요만큼까지만 해놔대 밑에 부분만 깔끔히 없애면 되겠네요. 자, 어두운 원두입니다. 원래 펜 툴을 쓰시면 더 빨리 가실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나 펜 툴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각진 올가미 아시죠? 네, 각진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요구하는 그림까지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셔가지고 또각또각 하시거나 펜 툴을 이용해서 아니면 모서리가 윤곽이 좀 분명하게 좀 보인다. 어디 한번 볼까요? 윤곽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애매하대. 그런 경우는 자석 달려있는 올가미 아시죠? 매그네틱 라쏘. 윤곽이 좀 분명하게 좀 살아있다면은요, 클릭한 다음에 이게 훨씬 탁월한 선택이었네? 예, 그러네. 약간 파고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이 단점도 있어요. 요만큼만 필요한 거지 더 많은 부분은 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네, 그렇죠. 비아 카피 컨트롤 J F7번 얘는 필요 없대. 물론 이제 깔끔하게 편집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더 깔끔하게 해줘도 되겠죠. 요 안에만 보이게 이거 마스크 작업하는 걸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림 속에는 그림자 효과를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바로 요 그림이 4번 그림입니다. 그림자 효과, 요 안에만 보이게 그림자 효과를 준다. 일단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선택하고 그림자 효과. 자, 이제 화면 속에는 제가 많은 걸 좀 감춰놔서 그렇습니다. F7번 그림자 효과, 스트로크, 드롭 샤도우 제일 흔한 거죠. 기본적인 그림자 나오면 됐고요. 조절하지 마시고요. 오케이입니다. 그림자가 표현이 됐는데 느낌상 자, 필요 없는 대상들을 감춰주면서 레이어 순서가 좀 맞아야 되겠네요. 안쪽 테두리가 있는 분들은 안쪽 테두리 밑에 놔줘야지.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컨트롤 대괄호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역시 로드 셀렉션을 요하면서 마스크 작업으로 마무리를 좀 원하는 문제였네요. 야, 여기 보시면 형태가 보이시는데 현재 보이는 이 원두가 일부만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요 부분만큼을 요하거든요. 밖에는 안 나와 있고요. 요 안에 머리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클릭. 그리고 이 대상의 마스크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어때요?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탭키,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어때요?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죠. 어우, 야, 이거 문제 어려운데? 이건 문제. 나머지 비슷해. 커버 어디 있노? 컵 제가 가렸나 봅니다. 어이구, 바닥에 깔려 있군요. 시간이 없을 때는 단축키죠.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 슈. 예. 예. 컵에다가도 뭔가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꼼꼼히 안 읽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비슷해. 이너 샤도우 주라고 돼 있었네요. 이야, 이게 이제 이거 이너 샤도우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고 글씨만 쓰면 마무리인데 놓칠 뻔했네요. 또 놓칠 뻔했어.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 걸 확인해 보시면서 이너 샤도우까지가 마지막 레이어 스타일이었습니다. 복잡하게 현재 대상 찍고 이너 샤도우 여기서 요구하는 이너 샤도우 내부 그림자. 시험 문제는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내부 그림자는 뭐냐? fx 샤도우는 샤도우인데 안쪽 그림자 이너 샤도우 안쪽에 구멍 난 것처럼 보여지는 듯한 느낌인데 가릴 수는 없고요. 화면에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창을 너무 작게 했나 봅니다. 기본 값이고요.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탭키를 눌러서 이너 샤도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너 샤도우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뭐 예쁘게 꾸밀 것도 아니고요. 이너 샤도우 들어간 거 맞아요. 포토샵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값을 막 제각각 할 텐데 거기 들어가 있는 그림자 정도까지만 보일 수 있게 값의 조절은 특별히 없는 거예요. 거기 원래 기본 값으로 돼 있는 값을 놓고 OK를 눌러주는데 제가 30 정도로 아까 너무 약하게 연습하다가 작업하다가 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요. OK 눌러봤습니다. 한번 정도껏 했는지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냥 연하게 들어가 있죠. 저거는 그림자 효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인쇄 품질이 좀 떨어지지만 안쪽 그림자가 잘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뭐 유사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모양까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내다보면 크기에 맞게 약간 넓게도 보여줄 수도 있고 납작하게 크기를 줄여서 프린트를 한 거기 때문에 유형이 가깝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인 글씨는 오타 없이 메모장에다가 글자를 써놓으셨다가 저 두 줄을 붙여놓고 프래그 워프 텍스트를 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S. 자, 지금 GTQ 2급 B형 문제 6월 26일자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시험지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큰 화면을 주는 게 아니라 A4 용지 A3 크기에다가 두 개가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뭐 양면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제시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볼게요. 다음 조건에 따라서 아래에 출력 형태와 출력 형태가 이제 오른쪽 보고 계신 그림이거든요. 출력 형태와 같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적은 해상도에서 아니면 종이로 봤을 때는 못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외곽에 이런 모양을 좀 보신 여러분들 스트로크가 바깥쪽으로 만약에 테두리가 들어가면 바깥에가 약간 둥글게 모서리를 좀 다듬어 주고요. 안쪽은 안쪽 방향에 맞게 형태가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는 어중간하게 곡선이 나오는데 지금 봤을 때 이 문제에 요구하는 내용이 안쪽에 있는 테두리는 이라고 돼 있었던 부분이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여기 이 부분이었죠. 5픽셀짜리
레이어 스타일로 만약에 구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변화를 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 테두리를 에디트로 지정하지 않고 현재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로 만약에 한 예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쪽에 테두리 효과, 이런 데도 꼼꼼한 부분에 합치는 데 있어서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도 눈에 띄게 좀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된 경우는 우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효과가 아래 이미 적용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 있었죠? 네,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데다가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 고민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잠깐 마스크 링크를 풀어주고 마스크 자리에 가신 다음에 방향키로 여기 있는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그렇죠. 마스크 영역 안에서 가서 이렇게 방향키로 내리거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밀거나 해서 유사해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마스크가 그 아래에 있는 범위만큼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좀 다른 변화를 그대로 주실 수 있겠고요. 다음 스트로크 모양이 외곽으로 둥글게 나와 있는 경우,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서리가 둥근 부분을 만약에 보셨다라고 한다면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 좀 틀리게 보이는데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를 처리하면 모서리가 저렇게 둥글게 꺾여버려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 센터 같은 경우도 어중간하게 둥글게 꺾이긴 합니다. 어중간하게 둥글게도 꺾이긴 해요. 5픽셀은 맞아요. 근데 셀렉트한 범위나 아니면 지금처럼 형태가 있는 경우는 레이어 스타일인데 이런 경우 이 여러분의 있는 물체 형태만큼 이렇게 모서리가 조금 그 둥근 값의 정도가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웃사이드의 포지션을 줬을 때 외곽 부분으로도 조금 더 큰 원, 여기 있는 큰 둥근 처리를 여러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처리를 하신다면은 스트로크 효과는 안쪽과 바깥쪽 중간에 있는데 바깥쪽과 중간, 특히 바깥쪽에 곡률이 조금 더 이게 크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됐었다면은 문제 유형이 조금 틀려지겠죠. 에이, 참 복잡하다. 그래서 네, 마스크 영역으로 가서 여기였죠. 위로, 아래로, 아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가깝게 자 컨트롤 H 아니면 컨트롤 세미콜론. 이 가이드라인은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틈이 좀 생겼었는데 저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렇게 잡아봤고요. 그랬을 때 조금 제일 가깝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특정한 범위 바깥쪽에 테두리 주기, 이거 감춘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있는 유형 부분도 제가 에디트의 스트로크로 좀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에디트 메뉴의 스트로크, 여기 있네요. 스트로크 찾아가서 컬러, 아웃사이드, 이게 외곽 방향의 둥근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는 지원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든 자리에다가 스트로크 역할만 하게 되는 대상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였고요. 모양이 조금 둥근 부분 처리, 약간 저기 안티알리아싱이 좀 꺼진 듯하게 해서 둥글게 처리된 부분은 좀 유사하게 좀 보이죠.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내용이 에디트의 스트로크인지 아니면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아웃사이드인지 구분하셔가지고요. 결과물은 실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처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이러한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남은 글자 부분이 좀 메모장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메모장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미리 치셨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크기가 맛있는 커피는 좋은 온도로부터 바탕채로 해서 30픽셀짜리 글씨 크기 633 에서 글자를 바탕 30픽셀 633 일단 써보고 보겠습니다. 맨 위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요 허점도 제가 해결하는 부분을 잠시 뒤에 한번 그 틈이 좀 보인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뒤에 소개할게요. 자, 레이어를 만들고 하셔도 되고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T 타입 쪽 누르시고요. 바탕체니까 여기서 바탕이라는 서체를 네,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는 바탕이라고 하는 서체를 쉽게는 위에 서체 이름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이시죠? 바 하니까 바탕 레귤라야 바탕 미디엄이라 나와 있는데 바탕 이름이 바탕체? 바탕 조금 틀려요. 바탕체였는지 바탕이었는지. 바탕 맞다. 크기는 30이다. 크기가 여기 있죠. 색상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클릭하고 붙이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썼으면 세이브 한번 해주세요. 글씨를 쓴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니면 여기를 찍거나 하게 되면은 글자가 일단은 인식을 하니까요. 서체를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색상이 16진수 633 레드 그린 블루의 줄임말로. 자, 글씨 쓸 때부터 미리 정해놓고 했으면 더더욱 좋은데요. 글씨가 있는 레이어 타입 툴 맨 꼭대기 있는 자리에 가셔가지고요. 6633 요 컬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눈에 띌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얀색 계통의 스트로크를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회색 계통의 색상인 CCCCC니까 CCC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2픽셀짜리 스트로크 효과 CCC 현재 글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짜리라고 했으니까요. 2픽셀 이거는 아웃사이드를 필요하셔야 됩니다. 2픽셀만큼 안쪽으로 오므라들면은 글자의 윤곽이 안 보여요. 컬러는 CCC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CCCCCC 6자리입니다. 6자리. 원래는 3자리만 쓰셔도 되는데 값이 엉뚱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네? CCC만 해도 오케이. 컬러는 좋고 글씨도 아웃사이드라고 써 있는 건 아닌데요. 인사이드 주시게 되면 보세요. 빨간색 글씨였다가 글씨가 오므라들면서 글자를 먹어버려요. 안쪽으로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봐도 아웃사이드라는 거 항상 봐주시고요. 다른 요하는 게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케이.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친구만 물결치는 깃대가 흩날리는 모양처럼 예시와 같이 이렇게 걸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가 안 돼 있어도 돼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T 타입 도구로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이 좀 편했던 분들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워프 텍스트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고 원래 미리 보기 지원합니다. 제 지금 컴퓨터 자료는 미리 보기가 프리뷰가 지원 안 하는데 내려보신 다음에 프래그입니다. 프래그 아니 라이즈나 프래그 좀 비슷비슷한데 미리 보기가 체크는 안 돼 있지만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 역시 값을 특별히 건들 일이 없으시면 오케이. 실제 물체로부터 조금 내려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슷한 구조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예 들어가 있는데 마시는 커피는 뭐뭐로부터 휘임 정도가 좀 더 많이 휘어 있네요. 자, 덜 휘게 만들어야지 되는 여러분 이제 연습하시는 과정에서 체크되어 있던 수치와 값에 큰 변화는 특별히 없는데 이게 연습을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이 위에 워프 텍스트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신 다음에 휜 정도는 밴드라고 하는 걸로 덜 휘게 뭐 글자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글씨들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휜 정도까지는 수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느낌 좋아. 그래서 처리가 됐으면은 이렇게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모양새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지 비교 한번 해보고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끝났네요. 아이고, 찻잔. 여기 딱 걸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참 맞추는 게, 예, 거의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비슷해. 그리고 뭐 사소한 부분들이 막 5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다음 문제를 위해서, 직접 이제 다음 문제 요거 JPG로 저장한 다음에 최종 제출하는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서 두 개의 포토샵 원본과 JPG를 준비를 하셔야지 이 문제가 끝나겠네요. 자, 혹시 이렇게 하다가 이런 허점들이 색상 이야기나 이런 게 보이시는 분들은 역시 그냥 범위 지정한 다음에 조금 빨강 색깔로 건드시면 동일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더 많다고 하신다면 다음 문제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셀렉트의 트랜스폼 셀렉션 예, 아이고 여기 제가 몇 픽셀 좀 어긋난 게 이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셀렉트는 셀렉트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된 것 같고요. 컨트롤 U 중요한 게 이제 레이어 위치겠죠. 뒤늦게 잡아도 컬러는 그냥 잡힙니다. 특히 중요한 건 컬러라이즈를 꼭 체크해 주신 다음에 값의 정도만 적당히 보셔서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어색했던 부분이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Z 이렇게 제가 좀 바꿔놓은 걸로 꾸며져 있는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기출 문제에 제공하는 이미지, 특히 기출 문제가 배포됐을 때는 저작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문제 푸실 때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글씨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현재 위치에서 Save as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시고요. 네, 컨트롤 시프트 S는 다른 이름 저장하기죠. 다른 확장자 내보낼 때도 컨트롤 시프트 S죠. 자, 아래 내리셔가지고요. JPG 이 중간 정도의 JPG입니다. JPG 2000 위에 있는 에서 여러분의 수험 번호와 이름, 문제 번호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12에 해당되는 퀄리티는
맥시멈 맞춰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렇게 JPG는 잘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다른 형태의 포토샵 원본을 요합니다. 예, JPG 잘 냈어요. 다음에는 포토샵 원본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포토샵 원본의 크기가 심상치 않아요. 크기가 40픽셀, 원본 400에 500이었는데 PSD는 40에 50, 뒤에 10단위만 남기고 0을 없애버렸죠. 용량을 줄여서 제출할 수 있게 그런 트릭을 쓴 겁니다. 수정할 일이 더 이상 없고 시간이 촉박하다 하신다면은 현재 포토샵 원본은 수정할 일이 없으시면 바로 아주 작은 크기의 문서로 변환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JPG로 잘 나갔다. 파일에 옆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미지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제가 다시 잘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사이즈. 그쪽이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0을 띄워두셔야 돼요. 예. 즉 효과 만든 거 보고 JPG는 그냥 채점하는데 보고 그리고 효과가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보려고 원본 포토샵 파일을 내라고 하는 건데 품질이 아니라 결과물로 원본을 꼭 보려고 하는 겁니다. OK 누르면 실제 크기는 아주 작은 크기에 40픽셀에 50픽셀로 바뀌는데 시험 채점하는 분들은 이너 샤도우 적구나, 그 다음에 스트로크 적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할 수 있지 정확한 색감이나 이런 걸 확인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 아주 급박한 경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하얀 테두리 적구나, 테두리 효과 값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러겠죠. 스트로크 효과 줬는지 확인할 겸 들어가서 값이 이런 값을 줬네? 맞아. 잘했어. 이런 정도만 확인하는 거고요. 이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JPG와 PSD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당. 근데 이 파일 갖고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수정할 일이 혹시 뒤에 일단 시간은 남는데 수정을 해야 되겠다면 요거는 제출 전 맨 마지막에 크기를 10단위로 바꾼 다음에 내부시나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난이도상 중급 난이도, 1번 문제는 이거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1번, 2번, 4번 문제를 90분이라는 시간 내에 4개의 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1, 2, 4번 문제를 푸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문제 4번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